아이고 삭신이야. 콜록. 길동아, 이 새끼들이 왜 여기 있어? 야 이 새끼들아.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눈꺼풀 좀 위로 찝고 이렇게 하늘에 매달아 놓기만 했는데 상태가 이래선 놀이를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놀이는 됐다. 나를 좀 놓아줄 순 없겠니? 에? 오늘은 장난 안 칠 거야. 정말이니? 아저씨 안 아프게 팔다리 뼈를 바꿔 껴보자. 니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발 뒤져라. 불에 타 고통스럽게 뒤져라. 예? 나의 구세주님이 오셨다. 이분이 너희를 응징하리라. 희동이가 너희를 잔인하게 살해하리라. 희동이가. 사람은 자라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죠. 어릴 적 밀림에 버려져 유인원 손에 자라나 나가는 시간이 흘러 나무를 타고 괴성을 지르는 민폐의 왕, 아니 밀림의 왕 타잔이 됐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한국에도 타잔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희동이죠. 돌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저귀 차고 공갈적 꼭지를 물던 아가 때부터 둘리, 도우너, 또치, 마이콜 그리고 검성 고길동을 보며 자라온 희동이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자라게 될까요? 지금 만드는 건 둘리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들 아시다시피 둘리는 공룡이 멸종될 때 운 좋게 냉동되어 현대시대를 살게 된 캐릭터죠. 지금 와서 둘리의 악행이 재조명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불쌍한 친구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던 애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거 주워먹는 거고 살기 위해 편한 잠자리를 찾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게 고길동의 집이었던 것이죠. 둘리의 행동은 단지 생존을 위한 선택적 악행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게 좀 너무 과하긴 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역시 희동이겠죠. 아가 때 주변 환경을 보고 배운 것들은 반짝을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 맘에 안 들면 호이호이 초능력을 써서 바꿔버리는 악의 공룡 둘리, 서커스하는 타조, 그리고 도대체 왜 나사에서 잡아가지 않는 건지 의문인 깐따삐아의 행성 출신 외계인 도우너 밑에서 희동이가 대체 뭘 배웠겠습니까? 특히 도우너는 싸가지가 더럽게 없는 친구로 유명합니다. 반말에 기물파손은 기본, 인간을 하등한 애완동물이라 생각하고 희동이와 길동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다행히도 우두머리 기질은 없는 건지 아니면 초능력 쓰는 둘리한테 머리와 몸통 분리마술이라도 당했는지 후반부로 갈수록 둘리의 부하 포지션을 잡게 되죠. 역시 외계 문명이 고모고 호이호이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가 봅니다. 완성된 두 친구는 이렇게 예쁘게 쌓아두면 됩니다. 이제 슬슬 메인인 희동이를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긴 뼈대에 호이를 감아줍니다. 알고 보면 희동이가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저는 희동이가 성인이 되면 분명 초사이언급 강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포즈도 대충 잡아주고 만들어둔 발판에 잘 고정해줍니다. 둘리와 검성 고길동이 워낙 강한 임팩트를 남겨서 그런지 사람들이 희동이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창 걸음마 떼고 조심스레 한 발 두 발 다닐 나이에 희동이는 뛰어다니고 입에 공갈적 꼭지를 물고 있으면서도 말도 똑바로 구사합니다. 심지어 밥상머리에서 고길동과 다투던 둘리를 작은 숟가락 하나로 제압할 정도로 힘도 장사 중에 장사죠. 숟가락 살인마인가? 이 정도만 봐도 당장 어벤져스에서 섭외해 가야 할 전투력인데 어린 나이에 쌓은 경험은 어벤져스보다 뛰어납니다. 아가 때 초능력을 쓰는 둘리를 제압하고 외계인을 만나 아직 일론 머스크도 못 가본 우주탐험도 해봤으며 우주탐험 끝에 낯선 외계 행성에 발을 들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얼음별이라는 행성 자체가 꽁꽁 얼어 적어도 영하 몇십 도는 될 것 같은 곳에서도 옷 한 벌 없이 기저귀 하나로 추운 기색 하나 없이 버티고 더 놀라운 건 우주를 탐험하는데 우주복도 없이 맨몸으로 다니면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우주는커녕 대기권에 가면 산소가 희박해서 사망하고 대기권을 뚫을 땐 형체도 없이 타버릴 텐데 말이죠. 둘리의 호이호이 초능력을 직접 맞아가며 맷집을 키우고 고모부인 검성 고길동의 검수를 보며 전투 방식을 익혔으며 서커스단 또치를 통해 몸의 유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깐따삐아 행성 출신 외계인 도우너를 통해 일찍이 외계 문물을 접합니다. 마이콜은
뭐 없네. 아무튼 혈육에 검성 고길동이 있는 걸로도 모자라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 때부터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수련을 받았으니 희동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로 자라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희동이가 자라면 행성 하나쯤은 가벼이 제패할 수 있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희동이를 검성 고길동의 늦둥이 아들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희동이는 고길동의 조카입니다. 희동이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고길동의 집에 잠시 맡겨진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희동이를 보면 희동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오열할 뿌듯할까요? 역시 아이는 자라난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 윗부분을 만들 차례입니다. 우선 대충 목을 만들어줍니다. 희동의 헤드는 최대한 원작을 살리되 얼굴에 남자다운 굴곡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큼직한 주먹코와 툭 튀어나온 눈썹뼈, 발달된 광대뼈와 다른 사람에게 맞아도 절대 타격이 없을 것 같은 턱뼈를 더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원작 살린 거 없는 거 아닌가? 눈이 굉장히 단조롭고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원작처럼 동그란 눈을 만들어주고 희동이만의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준 뒤 몸체와 연결해줍니다. 이제 포인트인 꽁지머리를 붙여주고 턱바지를 예쁘게 둘러줍니다. 기저귀를... 너무 작나? 기저귀를 붙여주면 희동이 조형이 끝납니다. 이제 채색을 위해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온몸에 스킨톤을 깔아줍니다. 역시 애기들 보는 만화 캐릭터는 채색이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 스킨톤을 다 칠했으면 귀여운 핑크색 기저귀를 칠해주고 하늘색 턱바지를 칠해준 뒤 주황색 머리카락을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텔을 이용해 굴곡진 근육의 음영 표현을 해주고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면 쌍문동 공포의 젖꼭지 희동이 그리고 맞아 죽은 둘리와도 우너 완성입니다.